안녕하세요. 김거리TV입니다. 최근에 이제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좀 시끌벅적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조금씩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실망스러운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처음에 그 사람이 취임했을 때가 가장 인기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뭔가 투닥투닥 하다가 당대표가 됐던, 투닥투닥 하다가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왕 네가 됐으니까, 그래, 한번 좀 잘해봐라 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야를 넘어서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황교안 당대표는 정치 초보예요.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신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갖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온 국민적인 성원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황교안 같은 경우도 정치 초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총리까지 했고 권한대행까지 했고 이런 사람은 글쎄요, 정치 초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 초보가 맞지만 그래도 정치권에 꽤 오래 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 생초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에 발을 아예 담근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정치 초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다.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누구라도 뭐 한 몇 달 정도 지나게 돼서 실제를 보게 되면은 기대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던 당대표가 됐던. 그래서 처음에 그 기대만큼 당연히 충족을 시키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황교안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지? 황교안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까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3, 4개월 지켜보고 나니까 이제는 황교안의 정치, 황교안이라는 사람에 대한 방향, 그 사람에 대한 뭐 결단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지켜보면서 황교안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묵묵히 그냥 지켜보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황교안이라고 해봤자 기존 정치인의 그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구나. 거기다가 지금 약간은 이런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재인이 사실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것과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좀 이미지 정치 위주로 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정치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성사회가 있잖아요. 문재인. 그래서 이미지 정치도 필요하고 자유한국당도 우파 진영도 이미지를 잘 만드는 노력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미지 정치를 안 해서 너무 이미지에 신경을 좀 안 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 뭐 전략적으로 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이미지 정치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정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이기도 해요. 일단 국민들은 잘 몰라. 국민들은 정책 이런 거 잘 몰라. 이념 이런 거 잘 몰라. 국가의 방향, 정체성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이미지만 좋으면 우리 국민들은 지지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미지 정치인데 이게 일부 필요는 하지만 너무 100% 이미지 정치로 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냥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길들여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우파도 그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정당은 국민들이 그래도 똑똑한 국민들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념과 정치와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지 정치도 필요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투쟁적인 측면에서는 엘리트들,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를 위한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이미지 정치는 양념처럼 당의 방향과 정책과 모든 이런 것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우익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이와 좀 여기에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미지 정치를 얻는 것이 맞지. 이미지 정치가 기본적인 방향이고 정책이나 이런 게 뒤따라오는 뭔가 앞뒤가 바뀐 이런 방향은 옳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황교안 당대표는 이미지 정치는 지금 뭐 아주 과하게 무진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미지 정치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일단 정말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황교안을 중심으로 된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 그리고 자당 의원들 징계를 하거나 입막음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합당한 불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과를 너무 자주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과당, 애플당 이런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누군가가 사과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반박을 하던 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던지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으로 봐요. 같은 편에서 사과를 했네? 심지어 당대표가 사과를 했네? 그럼 이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말 프레임에 갇히려고 해. 근데 나는 이 막말 프레임에 갇히기 싫어. 난 막말을 한 게 아니야. 난 정당한 말을 했어. 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난 사과하지 않겠어. 나는 이거 정당한 얘기야. 내 생각이야. 나는 지금도 이 말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요. 이때 당에서 이 사람과 같이 맞서서 같이 싸워주면은 이게 막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때 당대표가 사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막말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의원이 막말 프라임 안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다. 사과를 함으로써 막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막말도 문제지만 사과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 사과가 너무 잦다. 이런 비판은 겸허히 당 지도부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더한 거죠. 거기다 징계까지 했어.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막말 프레임에 대못을 박는 것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과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징계를 내려서도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당 지도부, 투쟁력이 약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제왕적 지도부예요. 당원 당규 자체가 그래요. 그냥 당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어서 좀 제왕적 대통령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당 지도부 체제예요. 거기다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제왕적 당 지도부는 뭐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고 황교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당내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거를 좀 수용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싹 다 무시하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 외에서도 여러 논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싹 다 깔끔하게 무시를 하고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의 지력, 전략, 그 측근들에서 듣는 뭐 이런 얘기들만 당 방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씨알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황장수 소장이라든가 뭐 정규재 주필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방향이 좀 잘못됐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 이미지 정치 위주로 가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투쟁하는 야당.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끝까지 물고 뜯는 이런 야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좀 다르구나. 자유한국당이 되면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가겠구나. 라는 모습이 되면서 신뢰도 가고 이 당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앉아서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이 너무 미운 나머지 우리를 좀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 있는 얘기, 그리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 충원을 하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전략적인 충고를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총선도 어렵고 대선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력, 본인들의 전략만이 최고다 라고 약간 오만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거 플러스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이거야. 나는 투쟁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이런 걸 잘해. 난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게 내 가장 큰 주특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다음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문재인이 황교안이 이미지 정치를 잘 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그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곱상하고, 아무리 우아하고 멋있으면 뭐예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이미지다. 이념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조금 퇴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념은 당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 매몰돼 있다가 이 이미지가 날아가 버리면 그대로 당도 폭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미지 정치 위주로만 몰빵이 돼서는 안 된다. 그쪽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절대로 이 이미지가, 황교안의 이미지가 좋게 가도록 다음 총선까지 황교안이 아름다운 본인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절대로 문재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라도 해서, 정 안 되면 뭔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황교안의 이미지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 뻔하다, 확실하다. 저는 분명히 다음 총선 때까지 황교안이 이런 곱상한 젠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끌어와서라도 황교안의 이미지를 뭉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을 당연히 예측을 하고, 당은 이념 중심, 막말로 황교안이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당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야 라는 이미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황교안이라는 당대표, 황교안이라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당 자체의 이미지,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뭘로? 이념과 방향과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아니면, 황교안의 이미지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폭삭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황교안 당대표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여성 공천 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탁탁 맞는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또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까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포퓰리즘으로 갈 뿐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가서 여성 공천권 30%, 이 30%에 대한 것은 국가 권고사항이에요. 당에서 공천할 때 여성을 30% 정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수용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왜냐면 보세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에요. 여성유권자연맹에 가갖고 여성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장애인협회에 가서 우리 당이 장애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장애인 친화적인 정당이 되겠다, 이 말 할 수 있죠.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적인 방향이 여성 친화적, 청년 친화적인 방향으로 모든 당들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이후에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90명이 남자고 10명이 여자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여자를 30% 공천을 주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정말 여자는 좀 부족해도 능력이 없더라도 다들 그냥 공천을 줘버리고 남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공천을 안 주는 여자를 30%를 공천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유능한 남자 인재를 공천을 안 주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여성 유권자 연맹에 가서 여성 친화적인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황교안이 아니라 어떤 당대표가 여기 갔더라도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누가 됐더라도 황교안이 아닌 누가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했을 것이다. 자, 지금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여기 갔어요.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럼 거기다 대고 나는 여성 친화적인 정당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공정하게 남녀, 뭐 노년, 청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공정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뭐 100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 여성 유권자 연맹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저까지 나서서 이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뭐 촛불 집회 이런 거짓말 100만 명 말고 정말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유를 위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지금 중국은 자유를 위한 집회로 규정을 하지 않고 이 집회가 처음 터져 나온 게 홍콩에 있는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법을 반대하면서 집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 법 때문에 지금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이지 본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집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이것은 자유를 위한 집회다. 이것은 그야말로 요 법 하나, 홍콩에 있는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요 법 하나만에 국한된 집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홍콩민들에 대한 자유를 갈망하는 집회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 홍콩에 대한 집회는 자유의 집회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도 뭐하고 있느냐.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도 자유한국당이고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홍콩 시위에 지지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가 황교안이 나서서 이 홍콩 시위를 지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되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당 지도부가 나서서 홍콩의 시위를 지지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자유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정당은 국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홍콩의 시위에 지지 선언을 했을 때 국익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후에 황교안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왔어요. 이때 중국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야, 니네 예전에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어떻게 너네는 우리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낼 수가 있냐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이 보복이 무서워서 이게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칫 우리가 정당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콩의 시위를 지지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당은, 이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 특정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지금 홍콩의 시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 개인이나 특정 지식인이 홍콩에 있는 자유를 지지하는 것과 정당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당이 대놓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지지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홍콩의 시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홍콩 시위를 지지선언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홍콩의 시위에 지지선언을 안 했다고 해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함부로 중국의 체제를 흔드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요청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도, 대한민국도 좀 지지해주지 그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중국이 하는 뭐 어떤 정책, 무역 전쟁 이럴 때 한국이 여기에 동의하는 거, 미국이 우리한테 제스처를 먼저 보내요. 야, 한국 너네도 좀 같이 해줘, 너네도 동참해줘 라고 했을 때 이 손을 잡는 것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나중에 중국이 뭐라고 했을 때, 야, 그때 미국이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미국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앞에 나서서 우리가 먼저 중국에 반대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자유주의적인 이념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아 보여요. 그렇지만 정당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자유주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찜찜할 수 있지만,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해서 정당은 함부로 지지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최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좀 짧게, 이 영상을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